상담 및 심리치료 대인과정 접근. 오늘은 8번째 8장입니다. 관계 주제와 치유 경험. 황선생님 글귀해 주시죠. 8장 관계 주제와 치유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장에서 살펴볼 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저번 장 7장에서는 이제 한 개인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큰 모형을 좀 봤다면,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들, 뭐 측면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서 일어났을 때 이제 행동 유발 전략, 그리고 시험해보는 행동, 전이 반응 등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서의 이제 대인관계 설정 및 균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구조적인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갖는 문제를 재현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행동 유발 전략인데요. 이제 앞서 7장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다가가기 유형인 사람들은 이제 상대방들에게 이제 승인과 친절을 이끌어내는 이제 행동적인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제 다가가기 유형의 내담자들은 자기의 불안을 막고, 그리고 안전한 반응을 이제 상대방에게 확인받으면서 이제 불안과 비판을 차단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행동 유발 전략들은 이제 상담자의 역전이 반응을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가지 말고 이번에 대항하기를 예를 들어서 봤으면, 이제 대항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상대방이 이제 취약한 거, 좀 기분 나빠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담 장면에서는 너가 뭐 경력이 얼마나 되냐, 뭐 예를 들어 네가 나를 얼마나 도울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담자의 기를 꺾거나 이제 주눅들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이제 상담자의 역전이 반응이 확 올라오겠죠. 그랬을 때 이제 상담자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하면 안 되고, 일단 지금 여기로 이해를 시키고 얘기를 이제 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내담자들에서는 이제 이런 대화 패턴은 뭐 지배하거나 위축되거나 경쟁하는 이런 이제 토론의 장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는 상담을 진행하면 안 되고, 일단 참으면서 가정 언급을 좀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제 상담자가 이제 방어하지 않으면서 이 대항하는 내담자의 역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언급을 해가면서 이제 끌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동은 이제 시험해보는 행동인데, 이것도 좀 많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내담자들이 이제 자신의 이제 그 발달 과정에서 뭐 착취나 폄하나 거절이나 이런 상당히 고통스러운 역사가 이제 쭉 함께 해왔고, 그래서 이제 상처받고 싶지 않고 실패하고 싶지 않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상담 장면에 도움을 받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험해보고 싶은 이제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상담 관계에서의 안정과 위험성을 이제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이거에 대한 구조를 좀 알고 내담자의 잘못된 신념과 기대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동을 이제 확인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상대방이 신뢰를 못하는 사람 내담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끊임없이 이제 상담자 입에서 그럼 그만합시다, 상담 뭐 괜찮겠네요, 이제 뭐 그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의 행동을 끌어내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이제 상담자는 이걸 알고 절대 이제 거기에 끌려들어가지 않고 교정적 정서 경험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험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내가 통과했는지, 혹은 이제 내가 이거를 시험을 좀 잘 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제가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내담자의 반응 구체성인데, 상담에서는 이제 올바른 개입 방법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담자들이 다 각각의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반응의 구체성을 좀 알아보려면 이제 현재 내담자 상담자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내담자 현재 삶 속에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계속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중요한 타인과 관계에서의 도식 패턴과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원가족의 이제 그 패턴을 계속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담자 반응을 평가하는 건데 뭐 이제 한 가지 이론만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저의 견해를 듣지만 그것만 쭉 따라가려고 하지만 말고 자기가 스스로 좀 내담자 반응을 자세히 주의 기울여 관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이제 상담자의 말과 행동에 대해 내담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가면서 이제 평가를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전이 반응인데 이제 전이 반응은 대인 과정에서는 이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갖는 감정, 지각, 반응, 현실적, 왜곡 모두를 다 포함한 걸 이제 전이 반응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자가 타당성을 인정하고 현재 관계 실정의 왜곡을 이제 해결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전이는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전이가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 교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대학 교수에 대한 뭐 감탄, 이상 뭐 이런 것들에서 저 사람 좀 되게 좀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약 보듯이 경멸하듯이 지가 무슨 교수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갈등이 많거나 이제 좀 혼란한 사람일수록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왜곡이 있는데 만약에 좀 건강하거나 이렇게 좀 기회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전이들을 밖에서 표현해가면서 이제 확인받을 수 있는 이제 환경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상담자가 이제 상담 장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상담자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이런 왜곡들이나 이제 갈등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잘 정리를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의 대인관계의 이제 균형은 이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상담자와 관계 속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관계에서는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되냐, 이가 이제 고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과도하게 상담자가 내담자를 관여하게 되고 자기가 동일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가져가게 되면은 밀착이 되고 그리고 뭐 상담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정서적으로 좀 내담자가 먼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되게 되면은 사실 관계에 대한 영향력은 없어지게 되고 내담자는 또 이 관계를 아무 의미를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이 중요한데 이제 그것을 이제 참여자 감찰자를 목표로 이제 상담자가 관계 선을 좀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담자 갈등의 두 가지 측면인데, 그러니까 상담자는 좀 내담자의 많은 갈등의 역설적 양가적인 속성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내담자의 양육자의 두 가지 측면을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싫은 사람도 양육자, 가장 좋은 사람도 양육자. 이 동시에 이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상담자가 이 갈등의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으로는 위로의 근원이 동시에 위험의 근원이 이제 항상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양가적 감정을 좀 탐색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측면을 탐색할 때 이제 효과적이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상담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내담자는 분명히 한쪽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어쩌고, 우리 아빠는 좀 저한테 비판적이었어요. 우리 엄마 나한테 혼내기만 했어. 이렇게 이제 이 말만 따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엄마가 그렇게 싫지만 사실은 또 엄청 좋은 존재거든요. 근데 상담자가 이 말만 따라가서 그래 니네 엄마 참 나빴다 이렇게만 가져가게 되면은 내담자가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상담자가 이제 그 한쪽 측면을 또 계속 바라보게 해주면서 이것을 좀 통합해주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하게 되면은 내담자가 이제 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주 핵심만 짚어주시는 발표 잘되었습니다. 자, 오늘 토론자 우리 김연아 선생님. 네. 이제 우리 8장에서 질문 토론 주제 얘기해 주시죠. 네. 우선 이제 지금 과정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많은 것들을 이제 스쳐서 벌써 8장까지 왔는데 이 부분이 내담자 개념화와 치료 초점 개발하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는 이제 내담자의 이해를 위한 내담자와 상담자의 이해를 위한 가족이나 발달적 요인들 그리고 대인관계 대처 전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해봤는데 이번에는 관계 주제랑 치유 경험에 대해서 이제 그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마무리 짓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체를 딱 설명해 주시니까 좋네요. 맥락이 좀 잡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치료 초점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인데 생각하기로는 저는 이제 앞에서부터 사실 생각하기보다 이 뒤에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최적의 대인관계 균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상담이 결국 변화로 갈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상담에서 정말 그 밀착과 분리에 대한 그 상담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질문이 황철아 선생님 이제 시작해요. 네. 끝까지 들어야 돼요. 아, 네. 강의하시는 기다려주세요. 황철아 선생님은 좀 그 관계에 있어서 밀착이라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밀착과 분리에 대해서 상담 관계에 있어서 상담하는 내담자가 그렇죠. 네. 좀 경험한 적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궁금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저부터 개방을 하는 게 오히려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어. 살짝 개방을 아니, 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불만이신 게 있는 아니 해수형 질문을 하니까 예스노에 대답하잖아요. 네, 일단은 있구나 하고 저 역시 네. 좀 제가 좀 분리하고 싶어져. 그러니까 항상 분리 쪽이시잖아요. 저 밀착 쪽이고. 네. 근데 이제 어떤 내 남자와 관계가 혹시 생각나는 게 있다면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이거 지금- 발표를 지금 준비하시면서 현아쌤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다른 생각이 안 나. 제가 1m 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상담 관계에서 본인은 좀 분리 쪽이면 뭐 그런 거랑 역동이 이렇게 일어나서 상담 관계에서의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내가 분리 쪽이라고? 방금 분리하신다 그래서 항상 분리를 잘 하시는 걸로 저도 생각을 분리도 하고 하거든요. 밀착도 하고 막 이제 그래요? 이렇게 되죠. 네. 근데 뭘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 관계에서 관계에서.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거 없었어요? 자신의 관계, 자신의 상담 관계?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분리를 했던 경험, 밀착했던 경험. 네네. 하나만 좀 아무거나 얘기 좀 해보라고.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아니 이게 진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야. 좀. 그래서 카메라 있는데 좀 부드럽게 해보자. 진짜처럼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분열도 하면서 이게 실제라는 거. 아니 그러면 내담자랑 밀착했을 때 그때 황철환 선생님의 어떤 마음 자세, 어떤 생각, 감정, 밀착됐을 그때 느꼈던 어떤 마음 밀착했을 때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질문할 내 심정. 밀착됐을 때 진짜 그러니까 내 남자 일이 다 내일 같고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왜 얘 안 해 시키는 대로 그리고 너무 답답하고 진짜 빨리 그냥 그 마음속에서는 그냥 꺼져 하지마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막 그래서 그 자동적인 반응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또 끝나고 나면 또 후회하고 그래서 자신감이 이러려나 막 이런 생각도 막 하고 막 그렇게 막 이제 혼재돼 있죠. 그렇게 혼재되어 있을 때 보통 좀 어떻게 해결을 좀 하려고 하세요? 관계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내가 이제 거기에 이미 몰입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그 관찰자 쪽으로 시각이 잘 안 가더라고 혼자서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주변 동료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내가 좀 이 내담자한테 이런 감정을 느낀다. 근데 이런 좀 어떠냐? 그럼 하면 이제 동료한테 너라고 하시나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네. 아니 저기 동료 저기 있는데 너라고 하시는지. 우리 동료 바빠서 지금 네. 뭐라도 그렇게 바빠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얘기해서 관찰자적으로 먹고 그렇게 이제 계속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죠. 뭐 슈퍼비전 떠나야 죠. 네. 선생님은 혹시 뭐 네네네.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요즘에 이제 개인 상담을 새로 받진 않고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상담하던 친구랑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 친구와의 그 워낙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적절한 거리가 좀 확실히 확보가 됐다 이렇게 느끼는데 이제 밀착되었을 때 가장 뭐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저도 그랬던 게 형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진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상담 처음 했을 때 정말 첫 번째 상담에서는 일주일 내내 그 내담자 생각에 사로잡혀서 야 완전히 이거는 뭐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계속 내가 업고 다니는 듯한 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느낌들 아직도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밀착됐을 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전에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좀 하러 오면은 많이 이제 묻는 게 그런 거예요. 상담을 하면 많이 힘들지 않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했을 때 그 포커스가 이제 보통 상담이라고 하면은 그런 밀착된 것들을 주로 생각하죠. 실제로 처음에는 많이 그렇게 느끼고 이제 그때는 굉장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사실 상담 처음에는 그 느낌이 너무 커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들이 2002년이었는데 2002년 아직도 생생하게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럴 때 맞죠. 나도 물어봤던 것 같아. 나도 이제 선생님한테 상담 많이 하면 힘들지 않아요? 이런 느낌을 물어봤던 것 같아. 그렇지.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무조건 다 들어주고 상담자 역할이 되게 크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이거 다 해결해줘. 이제 실제로 이제 초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죠. 그랬을 때 노혜미 선생님은 그때 당시는 어떤 방법을 썼는데 지금 이제 몇 년 지난 지금은 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계속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동료들과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들과 얘기하는 그렇죠. 그게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내가 참여자 입장에서만 있으니까 전체를 볼 수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뭐 슈퍼비전을 받거나 동료들과 함께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제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좀 전체를 바라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집단을 하면서 제가 또 하나 느낀 거는 이제 나는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정작 상대방이 그거를 원할까? 혹은 상대방은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걸 알까? 그래서 내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상대방의 입장과 내 입장을 동시에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편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밀착과 분리는 누구나 상담자랑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실패를 하면은 자기가 딱 느끼면 이거 실패를 해야 그렇지. 실패도 잘해야지. 근데 김연아 선생님 하실 얘기 있어 계속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 김연아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아니 분리가 안 되잖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분리가 안 되잖아. 저요? 네, 제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방책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에 서서 방법을 한번 실제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옆에 이제 바쁘게 네. 끝났으니까 여기 물어보세요. 한번 이제 바쁘신 거 끝나신 것 같은데 질문을 다시 이제 드리자면 그 상담자의 관계 이제 상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밀착이 되었을 때 이화 선생님은 그 어떤 상담 관계 기억나시는 게 있는 상담 관계에 대해서 좀 경험 어떠셨는지 그럴 때 그 밀착돼 있을 때 그 경험과 그리고 그때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요령이나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뭐라 해야 되지? 저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빠져나오는 방법은 이제 현철 선생님이나 문혜 선생님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저는 그 밀착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이제 그 거의 상담을 이제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좀 뭐 다른 이제 그 비슷한 동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례를 제가 이제 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밀착이 많이 된 거죠. 슈퍼비전도 매주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힘들게 했고 내 남자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호전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경험이 좀 있었냐면 그게 좀 궁금했어요. 만일에 내가 상담을 했다가 내 남자가 좋아진다면 나는 좀 어떤 기분일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근데 뭐 만일에 정말 밀착이 좀 너무 돼 있다면 내 남자가 좋아졌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뿌듯할 수 있잖아요. 역시 내가 잘했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딱 이렇게 내 남자가 좋아지고 종교를 딱 왔는데 그런 기분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내 남자가 좋아지는 순간 저는 이게 딱 녹아지더라고요. 딱 이게 녹아지면서 아 그래 내 남자가 충분히 그런 힘이 있었고 내 남자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해줬으니까 내 남자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구나라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저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드는 생각이 좀 이제 슬픔이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멀어져야 된다는 순간이 오는 거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슬프지만 그래도 이게 이게 내게 아니라 내 남자 거구나 이런 성취가 이게 이제 저한테는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두려울 필요 없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뭐 별로 두렵지는 않아요. 이 방송이라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다 끝난 사건이니까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는데 뭐 저때 이 밀착됐을 때 우리 여자 선생님이 고민 많이 했거든요. 자꾸 사람들이 간다. 어디 가나요? 뒷단에 안 보고 내가 문제일까? 막 이런 고민들을 엄청 많이 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근데 저도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좀 했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기는 항상 의심했다고 저게 진짜 성공했을까? 저게 진짜 해결됐을까? 그래서 자기는 안 믿겠다고 하는데 내 남자가 얘기하는 것도 좀 들어보고 집단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그래 이게 또 그럴 수도 있나 보구나 하면서 이제 좀 제가 봤을 때 적절한 좀 선을 찾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네, 이런 미소는 비밀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그 밀착했을 때 사실 이제 상담자가 갖고 있는 그런 부담이나 두려움도 있지만 지금 항상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집단에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집단에서 처음 본 사람이면은 그 사람과 내 속도가 이렇게 같이 맞아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뭐 진로 코칭을 받거나 혹은 뭐 이제 제 동영상을 보고 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한쪽이 그러니까 동영상만 보고 오신 분들은 저를 너무 친밀하게 느끼고 근데 이제 반면에 제가 진로 코칭을 하거나 했으면은 제가 너무 이 사람을 친밀하게 느껴서 그러니까 그 속도가 안 맞아서 너무 밀착이 돼서 진짜 막 뭔가 이렇게 마음을 전달했을 때 이제 상대방은 이제 너무 그게 당황스럽고 이제 그래서 안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처음 오실 때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 그렇죠. 많이 설명을 하고 이제 감정이 격해졌을 때 꼭 네가 이걸 생각해라. 이제 그래서 이제 밀착된다는 게 사실 내담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네. 근데 진짜 참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방향성을 맞춰가면서 이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렇게 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제 저는 시행착오들을 많이 봤잖아요. 시행착오인지 몰랐지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시행착오를 어떻게 찾아보실 거예요? 김현 선생님? 그런 시행착오를 어떻게 찾아보시는지. 그러니까 이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계속. 네네.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여러모로 되고 있죠. 고통으로. 고통으로. 네, 같이 성장할 것이라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녹음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참 쭈구리가 됐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 쭈구리가 됐어 이렇게. 원래 쭈글 하니까. 네. 어쨌든 머리는 쉬운 일은 좀 아니까. 머리도 쭈글쭈글하게 인생이 다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머리 좀 피자 그러면. 무게들 머리.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쭈글쭈글한 게 좀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밀착이랑 이제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제 들었던 생각이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센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계 일하시는 분들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개인마다 또 다르긴 하지만 이제 평균치를 내보면 상담 평균보다는 좀 밀착이 조금 더 더 돼 있는 편. 돼 있는 편이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게 나는 어떤 상담 관계에서는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게 기본적으로 상담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그 자체로 사실은 분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 자체로 분리가 있고 같이 사는 거 같이 일하는 것도 아니라 상담자면 1시간 만나는데 오히려 어쩌면 대부분의 많은 상담자들이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담 1시간 동안도 너무 이제 그 밀착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내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실제 상담자와의 관계가 좀 안 만들어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 생각을. 맞아요. 제가 그 부분 저도 그 생각했는데 제가 여기 딱 초반에 일을 하면서 왔을 때 유다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너 상담하고 있는 사람 있어? 네 있어요. 오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이랑 너랑 관계가 어때? 좋아? 이렇게 그래서 너 어떻게 생각한대? 그래서 그런 질문을 나한테 왜 하지?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가서 이제 물었어요. 그걸 이제 묻기 시작하니까 종결이 됐어요. 1년을 넘게 만났었는데. 그게 내담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묻고 점점 이제 관계로 집중을 하게 되면서 내담자가 점점 좀 거리를 이제 두기 시작. 그때는 좋다고는 했어요. 계속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좋고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순간에 제가 집단 상담도 좀 권유하면서 같이 이 상담 관계에서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물론 사정도 있다고는 했지만 그냥 그 종결하는 그 상황에서 그냥 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진짜 그 사람과의 상담 관계에서 있을 때 되게 아니 그러니까 이유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 사람이 말한 이유가 뭐예요? 관계에 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왜 종결이 됐을까? 그 사람이 당황을 좀 한 것 같은데 물론 저의 뭐 부족함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겠어요. 쳐다보시면 그 사람이 좀 당황을 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겪어보지 못해서 뭐 살면서 당황한 걸 아니. 그래서 당황이 처음이었어. 그게 애들은 뭔가 내가 당황스럽다 진짜 지금. 밖에서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밖에서는요? 밖에서는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엄청 약간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제가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지지하고 이제 그 감정 방임하고 항상 계속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관찰자 입장에 있다가 네네네.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자 입장에 참여를 딱 든 게 했는데 내담자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게 좀 어?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상해서? 그럼 이상하면 종결하나요? 그때 뭐 취업을 해서 가기는 했는데 항상 그런 이유들이 있어. 그쵸. 근데 사실 탐색도 못했죠. 종결 그냥 아니 탐색을 못하고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혼나는 거죠.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 밀착되지는 말아줄래? 얘기하는 거 이게 제가 되는 건가요? 제가 되는 거냐고요, 아니, 희재라 선생님. 각자 상담. 아니 화를 이쪽에 내세요. 여기서 뭐라 했는데? 제가 그러는 거냐고요. 제가 그 얘기를 김 선생님 얘기를 들었을 때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가장 먼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만약에 내담자가 그게 좀 당황스럽고 그랬다면 그런 이야기를 상담자한테 할 수 있는 일단은 신뢰관계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나한테 갑자기 왜 이러냐? 나 지지해주는 계속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게 당황스럽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라포 형성 자체가 좀 안 돼 있을 수도 있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해 지금 선생님? 라포 형성. 친족 관계가 형성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사례를 봐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후배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볼 때 이제 내담자하고 그렇게 가까우면 그러니까 너무 의존적으로 내담자를 만들지 않냐, 그리고 너무 진짜 친하면 안 좋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럼 내담자랑 상담자랑 너는 어느 정도나 친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그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게 될까봐 사실은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사실은 내담자들도 상담자한테 계속 던져요. 선생님 저 어디까지 저하고 관계할 수 있으세요? 상담 끝나고 제가 선생님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상담은 절대 친구가 못 돼요. 왜냐면 돈을 주거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다가가도 내담자가 마지막 순간에 몰리면 그 말을 해요. 선생님 어차피 다 가짜잖아요. 선생님 제가 돈 주니까 공감해 주는 거죠. 제가 돈 주니까 이렇게 저한테 조언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 다음 주부터 안 오면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 안 하실 거잖아요. 사실 이 선이 있어요. 이건 이미 내담자들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상담자가 굳이 그 거리를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내가 아무리 뭐 다가가든 멀어지든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 그리고 안 다가간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회적 관계를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사회적 관계 수준에서 내담자가 사회적으로 관계 맺는 수준에서 관계 맺다가 그냥 깨진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깨보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참 뭐 당황했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상담자가 게을렀던 거야. 내담자가 그 사회적 관계를 깼을 때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상담자가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짚어가면서 상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탐색을 안 한 거야. 라고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아직 우리 토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 김현 선생님이 좀 갑자기 좀 꺼지나요? 50분 동안 좀 버텨주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김영환 선생님이 힘들었을 거 아니까 1년이 딱 지났고 본인이 내가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구나 그치. 라고 해서 일단은 얘기해보자 라고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깨주고 나서 별로 속상했을 것 같은데. 그치. 아직도 속상합니다. 혹시나 그렇게 갑자기 끊으신 분이 이걸 보셨으면 뭐야? 그 내담자? 네. 아니면 그런 내담자분들? 둘 다? 둘 다. 네네네. 네. 그렇게 그냥 끊지만 마시고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솔직하게라도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라도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범주가 얕고 아, 이게 바로 밀착과 분리의 당황했습니다. 변질법 관계네.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핵심을 네. 김현아 선생님이 짚어주시는 거. 역시 멋있어. 다 작업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거 같죠. 밀착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면서 느꼈던 게 좀 책임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만약에 야 너 이렇게 해! 라고 했는데 그걸 진짜 했어. 잘 안 됐어. 막 나한테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이런 느낌? 그래서 좀 주저하는 그런 층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한 방어가 심하니까 근데 이제 집단을 하다 보니까 이건 뭐 방어를 할 수가 방패는 하는데 화살은 뒤에서도 봐. 앞에만 막으면 되는 거야. 근데 등 도니까 뒤에 안 시키겠니 말.
느꼈던 게 뭐냐면 적은 앞에만 있지 않아. 몰랐지 난 앞에만 봐. 그런데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아니 실질적으로 어차피 책임은 자기가 짓는 걸 수밖에 없고 인생에서 그리고 이제 그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안 해봤지만 이제 저희가 뭔가 이렇게 힘들거나 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나보다 더 화를 내거나 나보다 더 뭔가 적극적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의 그거에 그 충고에 대해서 그걸 따르거나 안 떠나서 그 마음이 되게 동하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나랑 좀 함께 하려는 거 하는구나. 뭔가 그 날 책임지려고 하는구나. 그 이런 게 이제 막 동하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충고를 해서 그게 뭐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그게 뭔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내 남자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인생에서는 항상 솔직하게 얘기해주거나 편해줄 사람 없을 때고 밀착돼서 또 내담자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결국에는 나 혼자잖아요. 선생님은 내가 그럴 때 내 옆에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담 장면에서도 상담자가 거리를 둔다면 분리를 생각하고 상담 관계에서도 관찰자 입장으로 있으려고 한다면 사실은 굳이 시간 내고 돈 내서 상담자를 만날 이유가 없는데 내담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실제 현실적으로 이제 자신이 어떤 속상한 거를 기계적으로 들어주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상담에 오겠죠. 상담자랑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을 왔는데 이제 상담자들이 그렇게 포즈를 취한다면. 근데 이게 재밌는 생각이. 그래서 적정 상담비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상담자도 야 내가 이 돈 받고 1시간 동안 너 힘든 얘기 들어줄 바에는 안 듣는 게 나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렇지 올라오지. 적정 상담비. 올라오지. 그래야 사실은 좀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가 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그 금전적인 이익 관계를 벗어나서 좀 상담을 좀 할 수 있는 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적정 가격 상담자들한테 그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적정 가격이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담자들도 상담하다 보면 힘든데 내가 이 돈 받자고 여기서 이런 걸 계속 듣고 있어야 되나 해서 화가 나서 그런 마음들을 좀 솔직하게 좀 표현하고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돈에 의한 게 아니라 이게 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이다. 근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내가 굳이 이 돈 받자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어야 되나라는 마음이 좀 들 정도의 가격. 그래야 상담자들도 조금 더 진심 어리게 조금 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까지 상담으로 끌어오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내담자한테 지금 이제 제가 8년 동안 상담하고 있는 그 친구. 참고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 친구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미 그 친구랑 다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저의 내담자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해요. 이제 분리불안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상담비를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저한테 내고 있고 그리고 또 자살 충동이 심했을 때는 상담비는 그대로인데 일주일에 4번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모르니까 내가 많이 했던 얘기가 네 나한테 얼마 주냐? 내가 그거 가지고 너한테 이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 같냐? 그래서 나는 내가 너한테 쓰는 마음은 돈이 아니라 진짜다 이런 얘기를 막 했던 이제 기억들이 나요. 근데 그거 설득 안 되잖아요. 설득이 안 되죠. 그 친구한테는 내가 돈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줄 알고 선생님 죄송해요. 다음부터 많이 맞아. 이렇게 반응이 와서 아 이게 전달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오죽했으면 돈 얘기 할까.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제 진심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었다. 그래서 진짜 뭐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집단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들 많아요. 어떤 분은 자기가 집단비를 조금 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결국에는 이제 내가 자기를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좀 편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너한테 이게 전달하는 마음은 네 지금 돈 얼마밖에 안 내지 않냐. 네 나가면 돈 더 많이 쓰면 들어온다.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나랑 너랑 관계 맺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확실하게 좀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좀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많은 상담자들은 그러니까 돈 보고 상담하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상담하다 보면은 그냥 뭐 생각도 안 해요. 상담이 냈는지 안 냈는지 기억도 안 나. 내가 봤을 때 여성분이 좀 생각하셔요. 행정하는 직원이 힘들어요. 좀 심한 케이스. 아니 근데 많은 상담자들이 그거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걸 굉장히 보면서 상담하는 상담자들은 거의 없어요. 그 돈 보고 알려줬는데 상담 안 했죠. 그렇죠. 회사 가지. 그래서 실제로 많은 상담센터에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저희 주변에 얘기해 보면은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뭐 상담자 머릿속에는 아 너는 시간당 얼마 사실은 이런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진짜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이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상담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가 왔는데 결국에는 근데 생각해보면은 양육과 비슷한 왜 좋아서. 좋아요? 근데 잘 끌어가시니까 흐뭇한 얼굴. 양육 관계에서 네. 네. 양육과 결국 아이 키우는 거랑 비슷한 느낌도 받아요. 뒤에 이제 막 그런 예시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독립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밀착으로 시작해서 분리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담 정말 적절한 상담이란 적절한 관계라는 거는 밀착으로 시작해서 분리로 마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리는 되셨나요? 새로운 거 열어주는 게 아니고 아 네. 그런 그거와 동시에 근데 앞에 이 얘기에서 지금 할 얘기가 있으신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 좀 뭐라 해야 될까 일반적인 관계 좀 보편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관계 건강한 이제 관계는 밀착해서 이제 분리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과연 상담이 기대하는 게 이걸까? 저는 그거에 대한 좀 의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건강한 관계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도 내담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담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래요.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그걸 원할까 이게 되는 거죠. 내담자들이 원할까의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그런 의미죠. 내담자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리가 된다는 건 어느 정도 밀착된 관계에서 본인들의 감정적인 것들이 충족이 되고 본인이 스스로 어떤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됐을 때 네. 그랬을 때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게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있는 거죠. 분리가. 그렇죠. 분리까지 단계까지 가기가 그렇죠. 사실은 매우 힘든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분들을 그냥 단순히 분리가 안 됐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거를 좀 판단할 수 있는가 아니면 꼭 분리를 시켜야 되나? 시켜야 하는가에 관한 의문도 있고 그리고 근데 만약에 분리를 시켜야 한다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거는 판단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이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좀 상담자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죠? 이게 이제 어쨌든 상담이라는 그 관계, 특히 개인 상담이라는 그 관계 자체가 사실은 내담자가 시간과 돈이라는 걸 상당히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분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이런 당위성 자체는 저는 좀 약간 서양 문화에서 어떤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서양 문화에서 온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립이 필요하겠지만 자연스럽게 이거는 경제력과 시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집단 형식으로 들어온다면 꼭 상담자 내담자 1대1 관계가 아니라 뭐 상담자 리더가 바뀌더라도 집단원들 또 계속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집단은 저희가 하는 집단은
연장할 때마다 할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번에 5만 원 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거기. 저는 하는 집단에 한 분씩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회에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회 얼마야? 5천 원. 커피 가격이 얼마야? 스타벅스 4,000원. 4,100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도 돈을 내고 지금 한 3년, 4년씩 3년, 4년씩 이렇게 집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꼭 분리라는 것들이 이게 왜 필요할까? 이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일까라는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게 좀 집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개인 상담은 목표가 없어지면은 사실은 별로 이어가기가 맞아요. 좀 힘들어요. 가격 면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할 얘기가 별로 목표가 없으면은 별로 그냥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친구들도 한 2시간 얘기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헤어져야 돼. 빨리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해. 그러니까 사실은 좀 개인 상담은 아무래도 좀 목표 지향적이고 변화에 좀 초점을 이제 뭐랄까요 변화를 좀 해야 한다는 쪽에 좀 포커싱이 좀 되어 있는 거라면 근데 이제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변화에는 사실 우리가 변화를 하고 싶어 하고 변화하면 좋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변화에도 변화 정도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드는 예가 우리가 부속품처럼 머리 뗐다 붙였다 할 수 없듯이 마음의 그런 구성 자체도 사실은 기본적인 구성이 있으니까 그걸 완전히 갖추거나 새로운 걸 갖다 붙이거나 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많이 예를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변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데 그랬을 때 집단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계를 어느 정도 알고 나서는. 왜냐면 내가 한계를 가진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한계를 가진 사람, 모두가 한계를 가진 사람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고 내가 한계를 가진 사람, 나와는 다른 한계를 가진 사람과 내가 어떤 것들을 겪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정말 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인 것 같아요. 집단 상담이. 아니 근데 좀 얘기 들으면서 생각한 게 처음에 이제 집단 할 때는 초점이 내가 상담에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초점이 가게 되고 그 결국에 변화고 그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담자의 그 의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일단 변화해야 되는 거에 초점이 딱 맞춰졌다라고 했을 때 리더 입장이에요 지금? 집단 얘기? 리더 리더 입장에서 입장. 어떤 내담자가 집단 안에 왔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든 누구든 네네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뭔가 잘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좀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래 그냥 저 사람 아직 준비가 안 됐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하고 내 방어하는 데만 급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좀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내가 생각하는 변화는 저 사람이 생각하는 변화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이 원할 수도 있고 안 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설명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막혔을 때. 그래서 저는 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저의 한계를 알고 이제 좀 뭔가 이제 이런 측면을 아니까 김연아 선생님 같은 스타일이랑은 저는 살면서 친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만나질 않죠. 어떤 특성 때문에 좀 꺼려 하시나요? 꺼려 하는 날 지금까지. 지금까지 내 남자 얘기 못하니까 우리 얘기. 너무 밀착해. 나는 별로 친한 것 같지 않은데 너무 친한 척하고 너무 갑자기 마음 훅 들어오고 그럼 저는 이게 너무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채팅방 나갔다 왔잖아요. 김연아 선생님 때문에 계속 들이대서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이런 한계를 알고 있어서 옛날 같았으면 쳐냈을 텐데 좀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얘기해보니까 김연아 선생님도 이제 나 같은 스타일이라고 친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얘는 원래 좀 해피한 애, 마음 나한테 없는 애 이렇게 쳐냈는데 근데 이제 서로 그거 한계를 인정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해되는 측면들이 좀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집단을 오시면 모를 수 있어요. 김연아 선생님 그게 이제 엄마 이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좀 계속 좀 머리를 안 좁히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나한테 꼭 엄마 같다고. 다 하나 붙였어요. 그냥 엄마 취미생활까지 혹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분리수거하는 모습이 똑같다고. 같다고. 그죠.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싸웠다. 근데 이제는 이제 홍 선생님이나 저나 뭐 이런 관계에서 좀 이제 좀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럼요. 이제 다른 것도 구분도 되기도 하고 일단 그거부터 그리고 좀 이해를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그렇지. 게 보면 그 반응에서부터 뭔가 그 건조함이 있거든요. 제가 느끼는 누나 선생님이나 혼자 선생님이 굉장히 건조해요. 너 너무 뜨거워. 그래가지고 우리 건성 피부거든. 건성이 되죠.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차갑게 느껴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 없다. 이거를 그냥 도장을 찍어버린 후에 시작을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럼 이하 선생님은 어땠어요? 유한 선생님 존재 자체가 좋았겠지. 그럼요. 진짜 너무 충격 먹었어요. 왜? 이런 사람이 다 있는. 솔직히 내가 제일 뭔가 나 정도면 이제 나의 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감당할 사람 수 있는 감당할 수 없을 거야. 항상 그건 좀 갖고 있었는데 잡으시고. 어느 순간 브리더로 들어왔거든요. 갑자기 리더에서 브리더가 오셨는데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막 엄청 느끼한 파스타 같다. 막 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김현 선생님이? 네네네. 이제 근데 그래서 제가 존재만으로도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저를 이제 또 동의시켜요. 안쓰러운 마음이 이게. 네. 아니 그 안쓰러움이 본인에게서 갖고 있는 안쓰러움이에요? 같은 마음이에요? 아니 본인을 네, 좀 항상 본인보다 낮게 보는 거였어? 아니 저와 같이 동일시한 거예요. 동일시? 네. 네. 너가 잘 되면 나도 잘 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그런 마음이. 어. 네. 그런 게 있어요. 성공할게 내가. 하셨으면 좋겠어. 네. 자 그러면 좀 우리 앞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앞으로 이제 가야죠. 오늘은 왜 이렇게 막 시간이 많은 것 같지? 일단은 두 분 다 일찍 오셨고 발표도 짧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이걸로 가기 위해서 이런 관계를 하기 위해서 내담자간 상담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갖는 문제를 결국 재현을 해야 되는 게 초점이 있다는 거죠. 전이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작업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이제 행동 유발 전략에 있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잘 먹히는 방법 이런 거 좀 하나씩 생각을 해요. 행동 유발 전략에 있어서 먹히는 방법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상담자 행동을 유발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네, 뭘 먹혀요? 그럼 내 질문을 바꿀까? 네네 바꿔주세요. 어때? 유연했지? 네. 야 욕하는 거 같아 왠지. 나쁜데. 손가락만 싹 밝히고 이게. 또 이런 묘미가 있어요. 네. 오늘 이 행동 유발에서 다양한 유형을 가진 내담자들이 좀 이런 건조해요. 너무 좋았어요? 싫었어요? 네. 관심 알겠어요. 없어요. 그냥 하세요. 예. 네. 아우 밀착. 그래서 이 행동 유발하기에서 이제 네네. 좀 당하기보다는 이제 대항하는 내담자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확 쏟아내거나 막 비난적으로 탁 하면은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어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좀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읽으면서도 좀 되게 좀 어려웠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얘가 뭐 쇼파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쇼파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70년대 스타일이 됐네. 이런 얘기하면 나도 가정을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렵다는 거는 본인의 것이 또 걸린다는 거예요? 복잡해진다는 거? 뭐 걸리는 것도 있죠. 뭐가 걸려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홍사 선생님이 그 어떤 말 표현 중에 뭔가 탁 좀 막히는 느낌이 드는 게 있나? 일단 그러니까 뭔가 따지고 들려는 거.
정확히 막 따지려 드는 사람들. 그랬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했을 때 옛날에는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뭉갰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대항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나 봐요 제가. 그런 거랑 그다음에 그럼 그런 것들에 답변을 잘 못 해줄 것 같아서 좀 주눅이 드는. 그렇죠. 그리고 또 좀 과잉 반응을 좀 하셨던 거예요. 원래는 감정적으로 모르겠다고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다른 얘기로 감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과잉 반응일 수 있겠네. 그리고 일단 저는 이제 누가 큰 소리 내거나 강하게 갑자기 표현하면은 당황해요. 좀 싫어하죠. 아 근데 여기 있네 내 남자 당황해. 왜 떠나지 않았지? 그래 왜 떠난지 여기 학창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겠네. 아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선생님이 화내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화내본 적이 없거든. 그래 너무 놀랬지. 설명도 안 해주고. 그래서 떠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현 선생님은 왜 좋아해요? 지금 화쟁이다 맞아. 화쟁이. 아 화쟁인데 그 둘이 집단 같이 안 했나? 해죠. 개인 집단으로. 집단 어느로 같이 한 적이 없어. 같이 한 적은 없고. 아 그랬으면은 되게 너 싫어했겠네. 엄청 먹었을 거야. 아니 그게. 아니 둘이 같이 있으면 되게 싫어했겠어. 서로가. 근데 어쨌든 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화를 잘 안 내셔서 좋아하나? 아니요. 여선생님 저한테 할 얘기 계속해요.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화내는 게 아니라 이제 맥락이 있는. 맥락이 있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맥락이 있는 상황에서 표현을 하니까 나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맥락이 없이 갑자기 화내면은 그냥 이런 얘기하기 싫어 이런 느낌이 확 드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 그래서 김 선생님이랑 갈등할 때 화냈던 게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하니까 내 입장에서. 그렇지. 또 저기 한 분이 계시잖아요. 오늘 안 오신 분이. 퇴출나네. 네? 퇴출나네. 아니 큰일 나면 왜 잠깐 쉬시는 거예요? 왜? 갈등 중이라고 얘기해. 네. 갈등 중이지. 근데 아무튼 대항하는 내담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랬을 때 사실은 대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받아칠 거 아닙니까? 막 선생님은 뭐 실제로 그런 일도 있어요. 저랑 같이 집단을 하고 있거든요. 황철아 선생님이. 네. 엄청 이제 좀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황철아 선생님한테 엄청 들이대고. 좀 부정적으로. 뭐 부정적이든 그 원래 들이는 사람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렇죠. 다 감정가가 높으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엄청 이제 당황하실 수 있는데 사실 황철아 선생님은 별로 당황 안 하는 척하세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많이 훈련이 됐죠. 야 왜 척해? 아니 이제 별로 당황하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그 당황을 좀 덜 하더라고. 그렇지. 근데 그때 황철아 선생님의 특징이 있어. 당황을 덜 하는 대신 감정을 또 표현을 잘 못해. 맞아. 표현은 안 해요. 네, 그죠. 일단은 내 머릿속에는 일단 대항해야 된다. 얘가 대항하면 나도 대항해야 된다. 그게 일단 커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집단하기 전에는 좀 큰 소리 나도 저는 좀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좀 감정 얘기하면은 눈물이 나왔어 계속.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 피해 오고 살다가 집단 와서 이제 뭐만 얘기하려고 그러면 좋은 얘기해도 눈물 나고 싫은 얘기해도 눈물 나고 이러다 보니까 집단에서요? 그럼 그럼요. 자주 오셨. 진짜? 저기 있다가 여기 나도 그랬다. 뭐지? 나도 그랬어. 저기는 엄청 보시는 분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감정을 꽤 나오다 보니까 이제 눈물 나는 것도 이제 없고 이제 얘기도 이제 할 수 있고 갈등하면서 좀 그런 게 변했죠. 김현 선생님은 대항하는 내담자, 상담자 길을 꺾으려고 할 때 그때 좀 어때요? 저도 같이 꺾으려고 하는 게 좀 슬퍼져. 저 여기 적었어요. 참아야 하느니라. 일단 제가 적었어요. 364페이지. 네, 364페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여기서 보니까 아주 매끄럽게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하려고 시도하는 그 중립적인 것들을 시도하는 것들 이 과정 언급하고 하려면은
일단은 여기에 반응하는 것에 그대로 반응하는 그 순간 어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많이 어그러졌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개싸움이 나요. 그냥 개싸움. 소위 말하는. 근데 이제 그건 집단에서 솔직히 개싸움이 많이 났고 개인 상담할 때는 정신 차려야겠더라고요. 제가 좀 다르게 해봐야 된다. 왜냐면 여기선 지금 나밖에 없고 나만 바라보고 어쨌든 하는 마음도 있고 나도 어쨌든 1대1로 하는 입장에서 너무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한 이제 번도 안 해본 거 하는 거예요. 삼키고 설명하려고 애쓰고 그 과정을 그리고 아니면은 근데 예전에 그러다가 너무 삼킨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 팡 터진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엄청 막 그래서 이제 좀 적절하게 조절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아 저희 좀 봐주세요. 계속 카메라에 보시네. 카메라요? 네네. 너 스타냐? 솔직히 여기 눈들 보는 거보다 여기가 여기 눈들은 아니 이현 선생님은 너무 카메라를 안 보고 여기 계속 카메라만 아, 보네. 그래요? 나 좀 봐줘요. 여기가 더 편해 그냥. 네. 방송체질이신가 보네. 어. 근데 아니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요 지금 기자 선생님. 억울함이 가득해. 자기 할 말을 못 하니까 이해하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설명해도 그러면은 결국 설명해도 내 얘기는 안 듣고 그리고 상대방은 저랑 친했어요?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억울하고 분통해가지고 한번 또 개파치고 표현했죠. 결국에 표현하고 그래도 뭐 조금이나마 좀 들려 그렇게 막 화냈다가 울다가 할 땐 별걸 다 하니까 좀 다르게 근데 그렇게 막 그렇게 폭발했을 때 그렇게 폭발하고 내 남자가 그거에 대해서 힘들고 그냥 끝나요 그 얘기가? 개인 상담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개인 집단에 상담에서는 이제 조금 더 관찰을 함께 하려고 애쓰고요. 집단에서는 참여 위주로 더 하려고 애쓰고요. 아니 그럼 개인에서는 그러면 내 남자가 막 대항하는 거기에 대해서 과정 언급을 해주고 대항할 때요? 어. 대항할 때는 저도 사실 대항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항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설명한다고요. 대항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 내가 근데 이제 내 남자는 보통 용기 내서 대항했는데 막 또 제가 거기다 대항하니까 엄청 억울해하고 이해받고 싶어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넘기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와요. 뭐 갈등에 대해서 그냥 넘기려고 한다든지 그냥 무시한다든지 그냥 제가 하는 말을 싹둑 잘라먹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막 왜 이해 안 해주냐고 막 억울해서 다른 걸로 더 대항하고 막 더 엉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풀어나가자. 실마리를 계속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계속 붙잡으려고 하고 여기서 계속 벗어나려고 하면 어려운 거 좀 어렵지. 그러면서 이제 삶의 책임을 좀 지려고 하는 거죠. 네, 그 전에 뭐 엉뚱한 얘기 하시면서 이현 선생님 대항하는 내 남자 얘기라네. 진짜 또 싫어. 이런 진짜 엉뚱한 얘기는 좀 그렇게 상담하십니까? 그래서 저렇게 개인 상담을 안 합니다. 상담을 잘 못해서 네. 이 밀착. 리미트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시죠. 대항한 내 남자를 제가 어떻게 대하는지. 네네네. 저 웬만하면 말씀 안 드거든요. 이기고 서로 수용하려고 자기만 할 수 있는 거야? 웬만하면 안 지는 이제 거 물어봤거든요. 창의적이에요. 사실 진짜 이번 선생님이 이상한 거 다 갖다 붙여서 어떻게든 말 되게 하니까. 아니 근데 너는 너래. 황진환 선생님은 동생이랑 안 싸우셨어요 어렸을 적에? 동생이랑 많이 싸웠어요. 말싸움. 말싸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남동생? 나는 우리 누나랑 말싸움 많이 했었거든. 누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예수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상담에서 그런 발전 상황에서 일단은 계속 같이 버텨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저희 어머니가 말싸움을 엄청 잘하세요. 그 진짜 내가 엄마 한 번 이겨보는 게 소원이 많았어요. 되게 좋아한다. 와 이겼어. 아직도 이길 수가 없어. 어디 나동 해줘야죠. 그건 좀 욕할 것 같아. 그래. 아니 나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손가락도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아니 보통 우리 이렇게 했어. 그래? 그냥 이렇게 그러면 맛이 없어진다고요.
그 뭐야 그 90년대 그 무슨 광고 같이. 알겠어. 일단은 하여튼 저도 같이 대응을 좀 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근데 뭐 어떤 불평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아까 뭐 쇼파에 뭐 이런 거 시덥잖은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저한테 불만을 얘기하라고 이제 일단은 관계로 가져오고요. 그러니까 뭐 쇼파가 이게 안 좋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왜 쇼파 이따위로 만들어 놓냐고 근데 저한테 이제 타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이제 관계적으로 얘기가 좀 되니까. 그걸 이용한다. 그렇죠. 관계적으로는 이야기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그 불평을 저한테 할 수 있도록. 사실 상담자에 대한 불평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끌어오고요. 불평에 대해서는. 근데 내담자가 그냥 논리적으로 버틴다. 그냥 그 어떤 관계를 하려고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선생님 생각은 이렇게 저렇고 저렇고 하면은 저도 그때 논리로 일단은 말싸움을 해요. 그래서 별로 적은 적은 없어요. 내담자들이랑 말싸움을 해서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막 말싸움을 했어요. 말싸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떤 마음인 거냐, 뭐 어떤 얘기를 나한테 하고 싶은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저도 이제 그때 감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때 만일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감정 표현들이 있다면 그걸 다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럼 그 표현을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 표현을 다시 직접 이제 원하는거나 감정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을 좀 갖고 이렇게 좀 하죠. 이렇게 같이 집단을 해보면 이화 선생님의 장점이 일단은 화도 잘 내는데 그러니까 화를 낸 다음에 그거를 또 잘 잡아서 이렇게 그 다음 과정 언급으로 잘 끌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한번 감정이 확 올라오면 이게 또 이제 우리 상담자들 개인의 어떤 역전이까지 합쳐지면 그 감정이 잘 안 잡히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개인 상담에서 좀 밀어붙이다가 끝나는. 근데 집단에서 뭐 불이거나 집단원들이라도 잡아줄 수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개인 상담에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데 많은 상담자들이 그걸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화를 제대로 다스려 본 적이 없어서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는 분노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나도 주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감춰야 된다. 이게 너무나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태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담에서도 그게 너무나 상담자들한테 되게 보편적으로 많은 상담자들이 그걸 두려워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좀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상담자들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인 상담 중심에서 극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개인 상담 그 화를 끌어낼 수 있는 내담자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자기가 그런 훈련을 받지도 못했고 자기가 상담받았던 선생님들은 다 높으신 분들인데 그때 그 선생님들한테 뭐 화를 같이 내보고 그 선생님이랑 조절해주고 그런 경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높은 새끼들이 문제야. 개인의 의견입니다. 저희 센터의 의견이 아니라.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내담자 행동 유발 전략 시험하기 그리고 또 역전이 전이 반응이죠. 그러니까 유발 전략 시험하기 그다음에 전이 반응. 우선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표현은 사실은 좀 다 다르긴 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되게 같은 이제 측면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오랫동안 상담하고 있는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뭐 상담 초반부터 이제 그러니까 상담 한 10번 지났을 때 선생님도 저를 실험하세요라고 묻는 게 아니라 단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 달라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물어보라고 하니까 물어봐 주는 의미로 이제 선생님도 싫어하세요 그랬을 때 나는 너 싫어하지 않는다. 근데 너 걱정하고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진짜요? 라고 당연히 반응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안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네가 계속 물어봐라. 내가 100번이고 대답을 해주겠다. 근데 그때 저는 100번 대답해주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정말 물어보라고 하니까 계속 묻는데 100번이 아니라 200번, 300번을 물으니까 진짜 제 입에 제 마음속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그래 너 진짜 싫어. 이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불쏘라. 그때 딱 어떻게 느꼈냐면 여기서 이걸 뱉으면
얘가 그동안 갖고 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거냐. 그게 내 진심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얘와의 관계에서 얘를 좀 다 거절했겠구나. 근데 내 진심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유발하려고 하는 그 행동들을 견뎠던 시간들이 되게 선명히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상담자로서 가장 힘든 순간들이고 잘 버텨내줘야 되는 순간들이어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기억들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이 순간은 찰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러니까 아내랑 싸울 때도 해석을 안 되면 안 돼, 안 돼. 그렇죠. 절대 안 돼. 여기서 안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그때 이제 딱 잡는 건드리지 않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 의도가 아닌데 내 진심은 아닌데 순간 하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찾는 게 사실은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항상 의리야.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뭐 이제 읽으시면서 공연해봤던 뭐 이나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이제 정리하죠. 저는 두 개를 되죠. 페이지 368페이지에 중간 단락에 이제 요약하면 그 단락에서 네 번째 줄의 끝에 부분을 좀 보면 끝에 부분 네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요약하면 처음 여섯 번째 줄 끝에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좀 제가 그냥 좀 정리를 하는데 상담자는 내담자가 유발하는 상담자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감정에서 정보를 얻으려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자로부터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만큼 방어적이지 않아야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방어적이지 않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좀 뒤쪽에서도 다른 표현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뒤쪽에서 어떤 표현을 좀 하냐면 그 전이 왜곡과 전이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상담자들이 취하게 되는 태도가 전이 왜곡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전이로 오면서 상담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이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는 개념이 있거든요. 사실 그것과 똑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어로 표현하는 거지. 방어하지 않는 모습,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 그런 전이를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상담자의 모습. 이게 좀 중요한데, 근데 많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방어가 심한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 말이 좀 와닿고,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인데 내담자 반응의 구체성은 상담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단순히 규칙에 근거하여 상담하는 안정성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사실은 제가 요 강의 때 이것도 얘기했는데 얄롬이 이론은 상담 이론은 내담자를 위한 게 아니라 상담자의 불안을 낮추기 위한 거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규칙에 근거하여 규칙에 근거하여 상담하는 안정성. 그러니까 규칙에 근거해서 상담을 하면 상담자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내담자에게 맞추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안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서에 준한 상담 접근은 특별히 원래의 목적이 연구인 경우에 처치 접근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말을 참 어렵게 보는 거예요. 하여튼 연구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설명서에 준한 처치는 구체적으로 내담자 욕구에 근거한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담자 반응 구체성을 존중하는 데서 실패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담자를 존중하는 데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담은 이래야 해. 상담에는 이런 규칙이 있어. 이걸 지켜야 해. 물론 절대 상담자들이 지켜야 하는 기준들도 있죠. 근데 거기에만 얽매여서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게 오히려 내담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표현들이 여기도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일단 화수 선생님하고 조금 바라보는 시간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책을 바라보는 시간이 저는 이제 406페이지를 보면 저도 내담자의 비판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방어하지 않았기에 효과적이었던 그 사례를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기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상담자 역시 다가가기와 순응하기, 멀리하기와 회피하기, 다른 사람에게 대항하기와 책망하기에 대한 이런 이걸 써놨거든요, 대사를. 그러니까 상담자 역시 그 내담자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반응할 때 우리의 패턴이 있는 거죠. 저희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랬을 때 그런 방어적인 상담의 그 과정에서 좀 제가 염두해야 될 부분이나 항상 뭔가 위험해서 피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그냥 거기에 그냥 무턱대게 반응해서 내가 뭘 여기서 얻으려고 했는지 상담자로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라고 되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뭔가 반성을 많이 하게 된 부분이라서 특히 이제 좀 와닿기도 했고 전반적인 내용에서 그 밀착에서의 그 분리로 갔을 때 정말 밀착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그냥 상관관계가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에서 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잘 생각해보고 싶고 이건 조금 예가로 예민한 문제긴 한데 이제 저희가 집단에서의 그 회식 문제에서 뭔가 그런 거를 저희가 한 번씩 이제 되게 가깝게 지내고 집단원들이랑 저희 센터 사람들이랑 막 다 가깝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도 그게 뭔가 이제 뭐 윤리적으로 뭐 의존하면 안 되고 뭐 막 그런 얘기 우리가 슈퍼비전 받을 때도 뭐 의지하면 안 되고 뭐 연락처 주고받으면 안 되고 뭐 상담에서 윤리를 계속 들이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거랑 이제 다른 문제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담자의 변화를 생각했을 때. 아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자극을 해서 그렇죠. 자극이 되는. 마무리를 좀 합시다. 네.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면은 375페이지인데 좀 주도성을 지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좀 이게 저는 이 생각이 좀 많아요. 이론 첨시 이론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처음에 상담을 시작했을 때 보통은 제가 그냥 포문을 열거든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뭐 지난주에 어땠냐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데 근데 이미 이런 방식 자체가 이렇게 의존적인 내담자거나 좀 주도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내가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이미 주도성을 잃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그거를 해주는 방식이 좀 되게 참신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택했습니다. 저는 40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째 단락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뭐 문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너무 이제 밀착되는 문화고 그것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반작용으로 너무 이제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들도 있고 또 상담자들 자체가 사실은
그런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서 참여자 되기보다는 관찰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도 있고 또 상담 훈련 과정들이 어떤 내담자와 상담자의 너무 이제 거리감을 유지하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우리 상담자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다. 두 번째 단락인데 상담자들이 내담자로부터 거리를 둘 때 상담자는 그들의 직관과 창의성을 잃는다. 이러한 거리둠이 일어날 때 내담자는 큰 감정이 실린 문제를 탐색하는데 필수적인 지지적 관계나 버텨주는 환경을 갖지 못한다. 상담은 지적인 대화 그 이상이며 정수적으로 분리된 관계에서는 지속적인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위에서 강조했듯이 진정한 개인적인 관여가 제공하는 영향력이나 실제적인 의미가 없다면 교정적, 정서적 경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그 이 밀착과 분리의 이 변증법적인 관계, 그 중간지대 그런 어떤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상담자들이 어떤 좀 꼭 기억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공식적인 그런 분리되어 있는 공식적으로 친해지기 어려운 그런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상담 시간 자체 그 안에서는 정말 충분히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들이 어떤 상담자 또 내담자 이 상담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이 책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제 이 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책으로 저희들이 좀 계속 좀 이어갔으면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의 발제 우리 두 분 선생님 또 발제 마지막까지 소개해 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